자, 봅시다. 어, 자, 우리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를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국가직 시험 친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뭐 잘 쳤든 못 쳤든, 그건 끝났다. 제가 국가 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의고사 하나 쳤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그냥 중간에, 주말에 시험 하나 모의고사 쳤다 생각하시고,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또 지방직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직 이번에 좀 시험이 잘 나왔다. 내가 평소에 학원 모의고사 치면 75, 뭐 70 이래 나왔는데, 어이, 씨발, 이번에 90 나오더라. 라고 해서 너가 성적이 졸라 상승한 거 아니다. 이번에 국가직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력에 있어서 자만감을 가지지는 말고 자신감은 가지십시오. 됐죠? 이제 자신감 가져라. 이번에 90 받았다 또는 100 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됐어 씨발 해가지고 여러분들아 요대로 가면 돼. 요거만 유지만 하면 돼. 지방직까지 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지방직이 또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국가직이 워낙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국가직이 좀 쉽게 많이 쉽게 그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어쨌든 자신감은 가져라. 되겠죠? 그지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이번에 국가직을 잘 못 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요 느낌 요대로 국가직 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예. 지방직까지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봅시다. 우리 지방직을 보도록 하자. 지방직은 국가직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뭐 요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옵니다만은 그지? 어쨌든 조금 지역적인 것들이 좀 나옵니다. 국가직이 크게 묶어서 낸다면은 지방직은 좀 지역적인 것들이 한두 개씩 섞여 나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져 나갈 겁니다. 됐나?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잘 살피시고 잘 전개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 볼 때 봤던 사료라든지 또는 선지 같은 거 우리 1회는 여러분들아 제가 좀 만든 것들 위주고요. 2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1회에 여러분들아 선지라든지 또는 사료 이런 것들은 주로 제가 이제 주워온 겁니다. 그죠? 잘 보이지 않는 거 위주로 또는 자주 나왔던 거 위주로 주워왔고 2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 사료들을 많이 뽑아왔습니다. 물론 답은 다르게 들어갔습니다만은 그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아 사료 특히 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나왔던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되겠죠? 그지? 매번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 치면서 지금 공부했던 내용의 사료 또는 선지를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됐다. 요 정도 뭐 점수가 몇 점이구나. 라고 하고 버리지 말고 그 사료라든지 그 문제의 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더 챙겨라. 되겠죠? 그지?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아 유사한 내용들이 다 걸립니다. 되겠나요? 다 걸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0% 이름따라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정말 재수인데 그죠? 그렇게 걸리진 않더라도 사료가 걸리든지 선지가 걸리든지 문제 주제가 걸립니다. 다 걸려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버리지 말고 치고 난 다음에 던져버리지 말고 이름들아 사료라든지 선지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챙기시고 그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우리 문제 풀이는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50점을 받든 40점을 받든 그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피드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나? 수업 중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한번 더 해봐라. 됐나? 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해보자. 1회 1회 평균이 52점입니다. 1회 평균이 52점이고요. 상위 10%가 75점입니다. 그리고 1등이 한 분인데 95점이네. 그 다음에 2번에 정답률이 16%요. 3번이 31%, 4번이 50%, 8번이 41%, 라고 10번이 21%, 그 다음에 13번이 19%, 15번이 35%, 16번이 31%가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다음 밑줄 친 말입간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뭐 선지 요런 문제 같으면은 사료 전체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지. 그죠? 사료를 다 볼 필요 없어. 그냥 말입간 시기입니다. 신라 왕후 변청 과정이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말입간 그리고 왕이라는 명칭이 사용이 된다. 되겠죠? 그래서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이죠. 그지? 그래서 거서간은 여러분들아 뭐고 거서간하고 차차웅은 한 명씩이야. 되겠지? 박혁것의 거서간, 그 다음에 남의 차차웅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차차웅이라는 명칭에서는 재정의 일치 또는 재정의 분리 다 들어온다 그랬다.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두 개 다 답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은 재정 일치였다라고 해서 답이었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재정 분리를 보여준다고 해서 답이야. 됐나? 그지? 그래서 차차웅이 처음에 남의 왕이 차차웅으로 들어왔을 때는 재정 일치야. 근데 지가 왕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차차웅의 자리를 동생한테 주거든요. 요건 재정 분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한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는 칭호제. 이사금은 여러분들아 결국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더노?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다. 되겠나요? 그지? 그래서 이사금은 여러분들아 바로 3대부터 그러니까 유리 이사금이제 유리 이사금부터 해가지고 16대까지요. 되겠지? 그지? 그러고 이제 마리간이라는 칭호가 내물 마리간입니다. 내실 눌자소라 그랬다. 내실 눌자소가 마리간식이다. 내물 마리간부터 해가지고 소지 마리간까지입니다. 됐죠? 그럼 왕이라는 칭호는 언제부터 쓰이는데? 지정왕이야. 됐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시기 사실로 적절치 못한 걸 찾아보세요. 백제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맺더라. 동소지간이라 그랬지. 동성왕하고 소지마리간이다. 그지? 동소지간입니다. 493이다. 되겠나? 그죠? 나제 동맹, 나제 결혼 동맹. 그 정도는 연돌로 연하라 그랬지. 433 나제 동맹, 493 나제 결혼 동맹, 553 동맹 결렬. 됐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아 결혼 동맹은 493이다. 동소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서 순장을 금지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지정왕 때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왕이 형제 상속이 부자 상속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라고 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고구려 묵호자가 불교를 갖다 줬습니다. 3번하고 4번은 언제입니까? 눌지 마리간입니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우리 내실 눌자수 했을 때 내물 마리간이 왕권 강화제 요때는 형제 상속이다. 내물 마리간 때는 형제 상속이고 그 다음에 실성 그 다음에 눌지 마리간 때를 얻어서 부자 상속으로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해보자. 다음 가 정권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요런 형태의 문제가 지방직에서 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됐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들아 여러분들 하나씩 끌고 와가지고 하는데 근데 뭐 솔직하게 이런 정도로 문제를 제가 만들어는 봤습니다만은 그죠? 이런 정도로 근데 선지 1, 2, 3, 4번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아 우리 기출 문제대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물론 한 문제에서 뽑아온 건 아니고 여러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들아 요 시기에 해당하는 걸 선지를 하나씩 가져온 거야. 그지? 가져와가 조합을 시켰던 거거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아 내가 또 없는 저 구석에 있는 걸 하나 끌고 와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저 구석에 있는 거 냈던 걸 가져왔습니다. 되겠나? 그래서 실제로 선지 4개는 전부 다 기출됐던 선지들이야. 되겠나요? 그래서 네가 저기 백과사전 DB 가지고 씨발 구석에 걸 끌고 왔구나가 아니다. 되겠죠? 다 기출됐던 것들입니다. 기출됐던 것들을 내가 전부 다 조합을 시켜서 만든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굳이 동포야 이거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그지? 정답률이 16% 그지? 나머지 84%들이 그죠? 마구마구 DB 가지고 이런들아 구석구석의 현대사 내용들을 다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지? 시간도 없을 뿐더러 솔직하게 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되겠나? 그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 정답률이 굉장히 저렴한 이유는 뭐예요? 선지 4개를 전부 다 이름들아 제가 조합을 시켜서 어려운 것들만 가져와서 그래요. 됐나? 실제로 요 선지 하나를 가지고 문제 하나가 나왔거든. 그럼 이 선지를 모르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겁을 먹어가지고 막 파고들지는 마라. 이런 선지들이 나왔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다. 그리고 한번 나온 것들은 뭐랬니 제가? 한번 나온 선지들은 처음 나왔을 때는 뭐예요? 이런 사실들을 뭐 와와부터가 언제 무너졌는지 모르더라도 그지? 답은 찾을 수 있도록 문제가 만들어져. 근데 한번 나온 선지는 뭐라고요? 그거 모르면은 답을 못 찾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됐죠? 그지?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야. 됐죠? 그지? 자, 그럼 한번 봐봐봐. 가 정권과 그 허위 세력들은 소위 방공 임시특별법 및 국가보안법 보강 등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 반민족 악법을 공공연히 획책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박스에서 말하는 가 정권이 누구냐라는 게 일단은 문제지. 그죠? 보시면은 방공 임시특별법이야. 되겠지? 야, 우리 방공법이라고 나오죠. 방공법은 언제 만들어지니? 박정희 5.16 쿠데타 직후에 만들어집니다. 되겠죠? 61년에 만들어지는 게 방공법이야. 되겠나? 그지? 방공법이랑 61년에 만들어진다. 되겠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아 전두환이가 쿠데타하고 난 다음에 없어지거든. 그지? 왜냐면은 방공법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라고 하면은 국보법이죠. 그지? 이승만 때 만들어졌던 국보법에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합쳐지는 것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여러분들아 바로 박정희 때 방공법을 만든 이유가 뭐야?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내세웠던 혁명 공약의 가장 핵심 내용 두 가지가 뭐니? 방공과 경제거든요. 되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내세웠던 혁명 공약에 부합되기 위해서 거기에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방공법이라는 걸 억지로 만든 거야. 되겠죠? 그지? 그랬다가 여러분들아 전두환이 올라오면서 그 방공법하고 결국에 국보법하고 같거든요. 그래 합쳐버린 거예요. 되겠지? 그지? 그게 방공법이라는 거다. 그래서 방공법하고 국보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엄밀하게. 됐죠? 그지?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방공 임시특별법이 나오고 있다. 그지? 그러고 국가보안법을 보강하려고 법을 바꾸려고 한다. 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반발하는 내용이죠. 이 공화국 때입니다. 장면 정부 때입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장면 정부 때 여러분들아 요렇게 하려고 했었고 여기에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요 방공법 방공임시특별법을 만드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넣었습니다. 되겠죠? 간첩들이다 라고 해서 다 잡아 넣어버리면서 방공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야. 61년에.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 정권은 이 공화국이다 라는 걸 하나 참고로 해 두십시오. 됐죠? 그지? 장면 정부의 제2공화국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없어. 많이 없는데 요거 한번 참고로 머릿속에 넣어봐라. 왜? 요 사료들 역시 기출된 사료입니다.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1번에 민방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학도호국단, 그 다음에 민방위대, 학도국단이 재창설된 거야. 그지? 학도국단이 4.19 때 없어졌다가, 그지? 바로 재창설이 된 거, 민방위대랑 같이 만들어진 거, 요거는 언제니? 라고 하면은 75년이고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죠. 그지? 만들어진 지 4개월 만에 폭삭 내려앉았다. 70년입니다. 70년의 모습이야. 됐죠? 박정희 경제개발 정책의 결과 도시로 인구가 너무 많이 모여들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국가직 그 마지막 대비 문제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광주, 저희 경기도 광주 사태도 일어나고 했잖아. 그죠? 서울의 빈민촌을 싹 썰어버리고 아파트 막 올렸거든. 그죠? 아파트 막 올리는데 너무 급하게 올리고 너무 부실하게 올리는 바람에 무너졌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건 70년. 그다음에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민주 행위자 공민법 제한법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여러분들아 답이 되겠어. 됐죠? 반민주 행위자 공민법 제한법이라는 게 60년 12월에 나오거든요. 되겠죠? 그지? 요렇게 해서 등장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이라는 것도 역시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뭘로 변화되어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면은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나타난 거야. 되겠죠? 그지? 그러고 방공임시특별법은 방공법으로 탄생한 거고. 됐나?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 사형당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58년 이승만 때 이야기고요. 그래서 답이 3번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해보자. 3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보자. 박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야? 국학이제, 신문왕 때 만들어졌던 국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해보자. 관등이 사창 급불찬에 이르면 이곳에서 내보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학은 어느 왕 때 만들어지는데? 신문왕이다. 신문왕 때 만들어진 국학. 국학 입학 자격은요 15에서 30세입니다. 15에서 30세 사이에 해당하는 귀족의 자제. 15에서 30세 귀족의 자제. 그러고 대사 이하 무위까지. 대사에서 무위까지가 입학할 수 있다. 대사라 그러면은 12관등이다. 그지? 골품에 있어서 12관등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12관등 밑으로 무위, 관직 없는 아이들 이 여기에 입학을 하지. 몇 년 공부하니? 9년 공부합니다. 9년을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아 관품이 어디까지 가노? 골품 관품이 어디까지 올라가? 바로 여러분들 12관등 밑으로 오니까 10관등과 11관등이야. 그지? 대남아 남아입니다. 대남아나 남아에 이러면은 학교에서 나갑니다. 됐죠? 근데 9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10, 11관등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퇴학이고요. 그지?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남겨두기도 하고 그래. 요게 국학이다. 됐죠? 이 국학의 이름이 뭘로 바뀌니? 경덕왕 때 태학으로 바뀐다. 경덕왕 때 태학으로 바뀌었다가 해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바뀝니다. 됐죠? 해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바뀌는 것이죠. 됐나? 그지? 자, 요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는 국학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자, 1번에 관등이 사창 급불찬에 이르면 이곳에서 내보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찬계열이 아니지. 그지? 사찬과 급불찬. 급불찬은 몇 관등이니? 급불찬은 몇 관등이야? 자, 여러분들아 1관등부터 여러분들아 5관등까지 고급찬이제. 그지? 6관등부터 9관등까지가 하급찬이고 11관등이 남아죠. 그러고 12관등부터 17관등까지가 하급관리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관등에서 어디까지? 9관등까지를 찬계열이라 그러죠. 관등 명칭에 찬자가 붙는다. 그러고 11관등이 남아계열이고요. 나머지가 우리 보통 편의상 무명계열 이렇게 부르자 그랬지. 그죠? 그래서 요건 찬계열, 요거는 남아계열, 요거는 무명계열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덩어리. 그런데 찬 중에서도 1에서 5까지를 고급찬이라 그러지. 요건 하급찬이야. 그죠? 그러고 여러분들아 여기서 갈라지고 여기서 갈라지고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요 갈라지는 여러분들아 커트라인이 여러분들아 골품 승진의 상한선이제. 진골은 17관등에서 1관등까지 다 하고 6두품은 6관등까지 5두품은 10관등까지 4두품은 12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라고 했잖아. 됐지? 그리고 요 커트라인 아래 위에 해당하는 관등의 이름은 기억하자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대아, 급대, 나대 요렇게 이야기했지. 대아급대 나대 요건 대아찬, 아찬, 급벌찬 요건 남아니까 그냥 대남아 남아 이건 대사. 그래서 여러분들아 대사 이하 무위까지가 입학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야. 됐나? 그리고 여기에 올라서면은 국학에서 나가야 되고. 됐죠? 그지? 그러고 여러분들아 요 7, 8에 해당하는 관등의 이름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랬죠? 요거는 일반 사회라 그랬다. 일사다. 요거는 일길찬, 사찬. 요렇게 외워두는 이유는 뭐야? 가끔가다 한 번씩 보면은 관등 명칭을 대놔놓고 이 골품이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내거든요. 되겠나?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아 진골은 무슨 이름이 나오든 다 되지. 그러면 육두품은 여러분들아 나만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고 찬중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차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두품의 이름을 적어놔놓고 관등의 명칭을 써놨는데 찬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찬이 아니지. 그러면 육두품은 갈 수 없는 찬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그지?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아 바로 급벌창과 사창, 여러분들아 8구간 등이죠.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면 나가는 거야. 됐다. 그 다음에 유학과 더불어 실무자 양성을 위해 기술학도 가르쳤습니다. 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했던 문구라서 많이 틀렸을 텐데, 그죠? 결국에 관학, 관리학교 설립의 목적이 뭐야? 관리를 양성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거야. 그지? 그럼 관리는 유학을 공부한 고급 관리도 필요하지만 실무자도 필요하죠. 기술관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국학에서 기술관을 같이 가르칩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신라의 중앙교육기관인 국자가면서 유학과 더불어 기술학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고려까지 가지. 그지? 그런데 이제 고려에서는 뭔데? 바로 국자학태학 사문학외에 율서 산해기술학 가르치잖아. 그죠? 근데 여기 조선으로 넘어가서는 뭔데? 유학만 가르치게 되는 거지. 공민왕 이후부터.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유학도 그다음에 기술학도 같이 가르칩니다. 답은 2번이네. 국자학, 태학, 사문학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곳이 고려 국자감이고, 그 다음에 신문왕 때 설립이 되어 해공왕 때 이름이 태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덕왕 때 태학으로 경덕왕 때 태학으로 바뀌었고 해공왕 때는 다시 국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다음 문제 4번 보자. 밑줄 친 왕 근계루의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왕 근계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료는 과거 이른바 기상직에 나왔던 문제 사료입니다. 그지? 기상직 문제가 은근 지랄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료들이 좀 비겁한 사료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지? 그 사료를 땡겨왔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왕 근계루 줄쳐놨지. 여기에 포인트 잡지 마. 근계루 누굴까 머리 짜매지 마. 기억 안 난다. 모른다 우리는 근계루 누군지. 그지? 그러면 뭐야 여러분들아. 근계루 이름에 꼽혀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쭉 읽어라 빨리. 빨리 읽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잖아.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유출해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장기바둑을 좋아했다. 네, 여러분 느끼는 거지만 대구는 있잖아. 앰뷸런스 사이렌이 다 다르다. 왜 그래? 그죠? 사이렌 소리가 다 다르게 나는 자기 취향대로 사이렌 소리를 내나? 자, 보자.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더라. 그래. 도림이가 보입니다. 도림. 그지? 승려 도림. 모르는구나. 자, 도림이 대걸문에 이르러 내가 바둑 좀 쭌다. 라고 하니까 옆에서 대구하니까 어이 씨발 잘 두더라. 이에 도림이 도망쳐서 보고하니 왕이 기뻐하며 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장수들을 군사해를 주었다. 근계루가 이 말을 듣고 내가 어리석고 청명하지 못해 간사한 사람들을 말을 믿고 썼다 그래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보통 수업 중에 한 번씩 이제 일화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누굽니까? 장수왕이고 계로왕입니다. 그지? 그래서 장수왕 때 남하를 준비하재. 장수왕 때 남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한다. 평양으로 천도하니까는 백제 신라가 동맹을 맺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장수왕 때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그죠? 평양으로 천도 427년이거든. 연도할 필요는 없고, 그지?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하니까 낮에 동맹이 맺어지재. 비리비리한 비류왕과 눌리고 있는 눌지마리간 사이에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백제왕이 바뀌지. 비류왕에서 뭘로 가니? 계로왕으로 바뀐다. 그 계로왕이 권력을 잡고 북위에 국서를 보내지. 그지? 북위에 국서를 보냅니다. 계로왕이 나랑 손잡고 고구리 칩시다 라고 했다가 북위한테 거절을 먹재.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수왕이 오히려 남하 정책을 앞당기잖아. 근데 계로왕이 있잖아.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는데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에서 뭘 알 수가 있니? 백제 당시 세력이 굉장히 좀 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지? 내가 힘이 센데 내가 치고 싶은데 혼자 전락하니까 왠지 조금 불안하거든. 그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는 내 자신감에 100%를 주기 위해서 바로 북이랑 같이 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임이 셌다는 거다. 그래서 장수왕이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백제를 치러 내려오지는 못한다. 그지? 누구를 보내니? 도림이라는 성녀를 내려보내죠. 도림이 여러분들 장기의 고수고 바둑의 고수야. 그지? 이 사람이 바둑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뜨면서 친해집니다. 친해지면서 도림이가 자꾸 꼰지러죠. 그지?
네가 이렇게 바둑을 좋아하는데 와 니는 씨발 진짜 인자다 개사코 그지 너그 백성 정말 좋겠다 개사면서 계속 살랑살랑거리제 그러면서 너처럼 대단한 사람이 이런 하찮은 궁궐에 살고 있다니 이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궁궐을 좀 정축해라 그러니까 계룡이 씨발 하면 정축을 하고 그지 그러고 장기 뚫는데야 씨발 경치가 좋아야지 씨발 연못 하나 파는 게 어때 하면서 파제 그죠 이런 식으로 국력을 자꾸 엄한 데 쓰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백제 이제 백성들의 원성이 자제지제 씨발 왕 더러운 거 와가지고 씨발 계속 맞잖아.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도리미가 도망가가지고 장수왕한테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장수왕이 치고 내려왔던 거야. 그래서 힘 한번 못 쓰고 작살나버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죽은 거지. 그지? 그러고 지 아들 문주를 시켜가지고 신라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미 늦었잖아. 그지? 그래서 수도를 빼앗기고 문주왕이 어디로 가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됐던 거죠. 되겠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한성이 함락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계려왕을 가지고 낼 때 낼 수 있는 게 하나가 도림이라는 거 있어. 되겠나? 그지? 그러고 또 계려왕과 근데 그거는 뭐 전설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지? 도림이 아니라 현재 수업 중에 잘 말을 안 해서 도민가? 도미 부인인가? 도미 맞나? 내가 무슨 물고기 이름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죠? 눈 돌아가는 고기 있지? 도미설화가 있어. 그지? 계로왕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지? 온 궁에 있는 여인들을 다 휩쓸고 다니제. 그죠? 그래서 도미 부인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뜻을 못 이루니까 남편 눈을 뽑아가지고, 그지? 이렇게 배에 태아가 보내비제. 그러고 남편 없으니까 이제 나의 숙청을 들어라. 하니까 그 도미 부인이 그래 알았다.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라. 켜놔놓고 도망가 비제. 그죠? 그래가지고 잡으러 가고 도미 부인이 도망을 가고 남편이 배에 실려갔던 그 자리까지 도착을 해서 그죠? 배를 타고 또 그냥 도망가 뿌죠. 그러면 슬퍼하면서 배에서 어걱 울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해서 탁 어느 해안가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눈 뽑힌 남편이 막 드등드등거리면서 내 부인 못 봤소 개사고 막 그러제. 그러니까 여기서 욕하면서 끌어안고 뭐 우리들의 사랑은 하늘이 뭐 정해줘요 개사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제? 그럼 하늘이 전해준 건 맞지 그지 조류에 따라서 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뭐 동력성도 아니고 씨발 띄우면 같은 데 계속 가재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라는 그런 도미부인 설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로왕 이야기야 근데 뭐 그런 문제는 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봐놔 그러니까 근계루라는 이름에 포인트 잡지 말고 도림이라는 성녀가 이간질을 해가지고 세력을 약화시킨다라는 내용이야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로왕 문제니까 그럼 답은 쉽게 찾습니다. 장군 윤충이 신라 대하성을 때렸습니다. 요거는 마지막 왕 의자왕 때제. 그지 의자왕 때 의자왕 집권 초기 때는 여러분들 신라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잖아. 그러다가 말년에 사치항력에 빠지면서 결국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눌지마리간과 동맹을 맺더라. 비리비리한 비류왕과 눌리고 있는 눌지마리간 이야기제. 그죠? 그 다음에 남하 정책을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더라. 이건 장수왕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북위에 군사를 청하는 국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그지? 그러니까 3번이나 4번이나 둘 다 고구려 장군은 고구려 왕은 누구니? 장수왕이야. 그지? 근데 여러분들아 같은 장수왕이지만은 비류왕, 계로왕 요때가 다 장수왕이다. 그러니까 3번은 비류왕 이야기고 그지? 4번이 여러분들 계로왕 이야기지.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자. 5번입니다. 다음과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자,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 이야기제. 그지? 누구니? 수로왕의 부인이잖아. 금강가야의 시조 김수로입니다. 수로왕의 부인의 여러분들아 설화입니다. 되겠나? 그럼 이건 금강가야 이야기겠다. 법흥왕 때 여러분들아 결혼동맹을 맺었습니다. 신라 법흥왕과 결혼동맹을 맺던 것은 대가야입니다. 522년이제 오둘둘 뇌가 두 개 이뇌왕이라 그랬다. 오둘둘 뇌가 두 개 이뇌왕하고 신라 법흥왕하고 사이에 낮에 결혼동맹을 맺었던 것은 대가야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이사부의 공격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흥왕 때 멸망한 거 역시 대가야입니다.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항복을 하재.
법황 상보를 했나라고. 그 다음에 3번에 이 나라 대표적 고분군으로 고령에 있는 지산동 고분 역시 대가야입니다. 1, 2, 3번 다 대가야다.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고분은 뭐야? 김해에 있는 대성동 고분입니다. 금관가야는 김해 대성동 고분이 대표적이야. 대가야가 고령의 지산동 고분이 대표적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미천왕 때 이 나라 경제적 기반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관가야의 경제 기반이 뭐야? 중개무역 더하기 철. 대가야 경제 기반이 뭐니? 농경 더하기 철. 알았죠? 둘 다 철은 풍부하고 그자. 그래서 금관가야는 여러분들아 해상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중개무역의 대상 국가가 누구야? 낭랑과 외입니다. 낭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이야. 그지? 근데 고구려 313년 미천왕 때 낭랑을 축출했잖아. 그지? 313년 미천왕 때 낭랑이 축출되면서 금관가야 경제적 타격을 입어요. 그죠? 여기에 이른바 5세기 초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압박을 받아서 정치적으로도 타격을 입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니? 대가야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자. 밑줄 친 그가 집권하던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무관 중 일부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정시중이 문관들을 눌러 우리들의 울분을 씻어주고 무관의 위세를 펼쳤는데 시해당하다니. 자, 무관이 나오고 있고 정시중이 보이고 있고 죽었다. 시해를 당했지. 누가 공을 시해한 그를 토벌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 결사대 100수십 명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도방이라고 하고 있다. 자, 도방이라는 단어가 또 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무신들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정시중이를 누군가 죽였다. 그자? 정시중이가 우리 무관들의 울분을 이렇게 해소해 줬는데 이 사람이 이를 죽인 거야. 그죠? 그래서 다른 무관들이 얘를 치자라고 하니까 얘가 두려워가지고 도방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죠.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아 경대성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시중은 정중부죠. 그래서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통해 가지고 차별받던 무신들의 울분을 토로를 했지. 근데 여러분들아 정중부를 죽이고 경대성이 올라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무신들이 경대성이를 제거하려 하니까 경대성이가 뭘 설치했다? 도방을 설치했다 그랬지. 야, 우리 무신직공기는 뭐만 외우면 된다 그랬노? 무신직공기는 일단 무신들의 이름 순서대로 외워놔라.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임연, 임유무까지. 되겠지? 그래서 일단 무신들 이름 순서대로 쭉 외워놓고 각 무신직공기 때 최고 권력 기구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되겠지? 각 무신직공기, 무신들의 최고 권력 기구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각 무신직공기 때 일어났던 반란들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그거밖에 없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뭐니? 최충원, 최우 때는 몇 가지 그 무신직공기 때 나왔던 정책들이 있다. 그거 몇 개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최우 뒤에 최항, 최의, 김준, 임연, 임유무는 뭐 때문에 외워야 돼? 그건 이제 무신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야. 알았지? 무신정권이 무너지면서 원종 중심의 왕정복고가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의 순서를 가지고도 문제를 내거든. 그렇지? 그것 때문에 안 봐두는 거야. 됐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아 무신직공기 문제는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대체 일단 최우까지는 뭐라고? 최우까지는 권력기구 외우시고 반란 외우시고 최충원, 최우 때 정책 외우시고 그럼 끝이야. 그 다음에 최우가 이름다 강화도로 천도하고 난 이후 최앙, 최의, 김준, 임연, 임유무는 뭐야? 강화도로 천도했다가 개경으로 환도하는 과정이지. 그 과정에서 왕정이 복고가 되고 또 그 왕정 복고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아 뭐요? 라고 하면은 쌍성 총관부, 동령부라는 게 설치가 되지. 탐라 총관부까지. 그죠? 요 일련의 모습들을 정리를 해 보십시오. 라는 게 그 뒤에 이야기야. 그러니까 최항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순서예요. 순서를 외우면 되는 거야. 그 두 종류밖에 안 나온다. 무신직공기 문제는. 됐지?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경대성. 자, 보자. 1번에 진주지방 흥령부를 설치하고 자신을 진강후라고 칭했던 사람은 최충헌입니다. 최우는 흥령부를 진강부라고도 하지. 그지? 그 진강부 이름을 뭘로 바꿨니? 최우는 진양부로 바꾼 거야. 그래서 진양부를 설치하고 진양후가 된 것은 최우고
됐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비용 조직으로 삼별초를 만들었습니다. 삼별초가 조직된 거 역시 최우 때 이야기제. 최우가 만든 사비용 조직이 삼별초다. 그 다음에 죽동이 중심이 되어서, 죽동은 군인이었다. 하급 군인인데 이 죽동이 중심이 되고 노비들이 참여했던 전주 관노의 난, 노비들이 참여한 최초의 반란이야. 노비가 주동이 된 최초 반란은 만적의 난이다. 알았지? 노비가 주동한 최초는 만적이고 이건 노비가 참여한 최초야. 주동은 죽동이인 거야. 되겠죠? 이 전주 관노의 난, 얘가 답이 되겠네. 반란 붙여놔라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김삼이 효심의 난, 신라 부흥을 외치더라. 요거는 언제? 이의민 때죠. 됐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당나라에 가서 벼슬 하다가 돌아왔어. 전후에 난세를 만나 처지가 곤란했어. 모함을 받아 죄에 걸리겠으므로 이놈들아 그냥 다 버리고 세속을 관계를 끊었어. 자연으로 돌아다니다가 이놈들아 가야 해인사에서 죽은 사람 최치원. 됐습니다. 최치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1번에 신라의 중요한 사건이나 설화를 수록한 계림잡전을 편찬하더라. 계림잡전은 김대문의 글이다.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계림잡전, 그러고 악본 되겠죠. 김대문의 글이다. 화랑세기, 고승전, 한산기, 계림잡전, 악본. 김대문의 글이죠. 김대문은 진골 귀족입니다. 언제 활동했니? 주로 성덕왕 때 한산주 도독입니다. 한산주 도독이었던 진골 귀족 김대문의 글의 특징이 뭐야? 자주적이죠. 김대문의 글이 자주적이다라는 사실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이라는 신라 고유한 왕명을 그대로 썼던 거다. 됐죠? 최치원은 그 명칭을 전부 다 뭘로 바꿨니? 다 왕으로 바꾸어 썼던 사람이 최치원이고. 됐습니다. 두 번째, 그의 손자 설중업이 그를 추모하면서 만든 서당화상비가 있습니다. 서당화상비. 서당이 누구니? 원효다. 그죠? 서당이 원효의 원래 이름입니다. 되겠지? 그지? 그래서 바로 설중업이라는 사람은 원효의 손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효의 여러 가지 업적, 일대기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비석이야. 됐죠? 그지? 서당화상비.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제에 나왔던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 서당화상비 무슨 문제 나왔습니까? 최치원 문제로 나왔었다. 그래서 최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사삼 비문 중에 하나의 이름을 이걸로 바꿔가지고 아마 틀리게 만들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때는 이 비석이 뭔지 몰라도 어쨌든 답은 찾을 수 있도록 해놨고, 어쨌든 말했잖아.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고, 이 서당화상비는 여러분들 뭐 사사로운 비석이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라는 대스님과 관련된 비석이기 때문에, 그지? 원효 스님의 선지를 던져놔, 사료를 던져놔 놓고, 이 원효 스님에 대한 여러분들아 문제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선지에 이렇게 붙어 들어올 수가 있는 비석입니다.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서당화상비 비문의 내용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원효를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비문의 내용을 해석해 놓은 게 없더라. 원문만 떠가지고 그것이 해석해 가지고 달락하니 버거워서 내가, 그지? 그냥 이렇게 다시 써버렸는데, 그지?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 서당화상비는 원효 스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놔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더라. 답이제.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이러면서 자연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4번에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해동화엄종이 장시가 되어서 왕권강을 이했다. 해동화엄종은 신라 중대 의상이죠. 최치원은 신라 하대 사람이고요. 됐습니다. 다음 8번 가보자. 다음 내용이 발표된 시기 군주업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하는 공이 상소하기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물건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면 모름지기 옛 제도에 따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 선왕을 개성하여 철전을 사용하겠다. 자, 선왕의 뜻을 이어서 철전을 쓰게 했지. 그죠? 자, 철전이라는 화폐다. 요거 하나 포인트가 나오고, 자, 그리고 주포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풍속을 소란스럽게 하였다. 저기 여러분들아, 선왕께서 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철전을 써라 그랬어. 그러니까 추포라면은 그냥 뭔데? 그냥 옷감류, 면 이런 걸 보면 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막 이렇게 사용하던 추포를 금지하고 돈 쓰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게 편리함은 커녕 오히려 불편함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자, 이에 철전을 사용하던 것을 쓰임에 따라 중단코자 한다. 차, 술, 음식 등 여러 점포에서 교육할 때 차, 술, 음식 등 여러 점포 이게 뭐야? 서적점, 주점, 다점입니다. 관형상점이다. 서적점, 주점, 다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관형상점이야. 그러니까 관형상점에서는 여전히 돈을 쓰도록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예전처럼 추포 사용을 허락한다 라고 하는 교지입니다. 알았죠? 그지?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아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걸 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죠? 그지? 너그나라 고려시대 최초의 화폐, 최초의 철전이라고 하는 게 건원중보야. 성종 때 만들었던 건원중보제. 그지? 그 성종 때 건원중보를 만들어서 쓰게 했어. 근데 불편함이 커진 거야. 그래서 이 사료가 나온 거야. 관형상점은 쓰도록 하고 나머지는 주포를 쓰자라고 했던 거죠. 요게 누굽니까? 목종이라 그랬다. 이게 목종의 교시다. 알겠지? 그지? 요렇게 셌었는데 여러분들아 숙종 때 의천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유학 갔다 돌아오죠. 그래서 중국에 유학 가보니까 중국의 경제가 아주 발달했는데 보니까 돈을 막 쓰거든. 그러니까 돈을 쓰니까 이렇게 경제가 발달했나 보다 라고 해서 숙종 때 의천의 제안으로 뭘 만들디? 주전 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화폐가 갑자기 많이 나왔던 거야. 알았죠? 그지? 이런 식으로 화폐가 많이 늘어졌으나 여전히 사용은 잘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우리 보통 고려시대의 화폐라면은 성종 때 건원중보 최초의 철전, 그 다음에 숙종 때 의천의 제안으로 주전도감 이 만들어지고 너그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든 고액권 화폐 활구, 은병이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해동 통보와 중보, 삼한 통보와 중보, 동국 통보와 같은 고려 대부분 화폐가 숙종 때 나오죠. 그리고 공양왕 때는 뭐가 나오디? 저화, 이건 지폐야. 이건 원나라 화폐였던 보초를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이게 고려시대 화폐야. 만들어는 졌으나 사용은 잘 안 된다 그랬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 사료는 어디 들어가는 거야?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지? 바로 목종 때 여러분들아 건원중보를 만들어 쓰라고 했는데 불편함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는 관형상점을 제외하고는 그냥 맞아. 추포를 다시 써자 라고 하는 여러분들아 바로 추포 사용을 다시 허락을 하는 교지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 라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료가 나오면은 요거는 목종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 1번에 도교 사찰 복원궁을 세우고 송나라로부터 대성악이라는 음악이 들어오더라. 요거는 예종 때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성악이 너그나라 전래된 것은 예종 때야. 요 대성악이 발달해서 고려의 궁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 악으로 발전한 겁니다. 두 번째, 관품만을 고려하여 전현직에게. 관품을 고려해서 전현직 그러면은 뭐야? 이거는 개정 전식과제. 그죠? 개정 전식과는 언제 나오더노? 라고 하면은 목종 때죠. 2번이 되는 거죠. 되겠지? 그지? 시정 전식과는 그러면 뭔데? 관품 더하기 인품의 전현직이야. 그러면 시정이제. 관품의 전현직 그러면은 개정이고 관품의 현직 그러면은 경정 전식과입니다. 되겠지? 거기에 뭐 군인전이 지급이 된다. 그 다음에 공업전이 뭐 지급이 된다. 이런 게 이제 좀 더 살이 붙는 거고, 그자? 됐다.
자, 그 다음에 적전을 경작하고 사직을 세워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더라. 요거는 성종이죠. 성종 때다. 그 다음에 관악진흥체계란으로 서적포를 설치했던 것은 숙종, 서적원이 설치된 것은 공양왕. 둘 다 인쇄출판이다. 됐죠? 단지 이제 서적포는 목판을 주로 맡았고 서적원은 활자 인쇄를 주로 담당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성묘조의 건주위의 역에 임시로 가를 설치했습니다. 제신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곳으로서 국가 중요한 일들을 참으로 다 맡긴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곳에서 다 합니다. 지변사 재상으로 구성이 된 임시기구, 나중에 모든 것을 담았는 최고기구가 되는 이곳은 비변사죠. 되겠다. 비변사다. 비변사는 여러분들아 언제 처음 만들어집니까? 바로 삼포회란, 이제 중종 때 터졌던 삼포회란을 계기로 임시기구, 그 다음에 명종 때 터졌던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 라고 선조 때 터졌던 임진왜란을 계기로 최고기구. 그렇지? 그래서 중종 때 임시기구로 처음 만들어지제 삼포외란을 계기로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더라. 을묘외변을 계기로 선조 때 최고기구가 되더라. 임진왜란을 계기로 처음에는 주로 지변사 재상들을 중심으로 주로 군사 문제를 담당하였으나 점차 이곳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니? 삼정성들이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공조를 제외한 오조, 판서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각 군영 대장들하고요, 그 다음에 유수관들이 참여한 최고기구로 바뀌었던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담당을 했지. 그지? 요게 세도 정치 시기에 세도가 집안의 가장 큰 세력 기반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세도가 집안들을 축출을 하고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고종, 흥선, 대원군이 이제 이런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점차 그 기능이 축소되다가 없어지게 되었죠. 이게 비변사의 모습이다. 그자? 됐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돌아가서 명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되었습니다. 삼포회란을 계기로 여러분들아 임시기구로 만들어지지. 그러고는 중종 때야. 명종 때는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직 삼정성이 도제조를 겸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비변사의 제일 우두머리를 도제조라 그럽니다. 이 도제조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성들이 병행, 겸임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아 이 기구의 강화로 의정부 6조는 유명무실해지제, 왕권은 약화되고 의정부 6조는 유명무실해지고 그 다음에 대원군 때 없어지더라. 맞아요.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한 정권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자 라고 돼 있지. 헌법 개정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이다. 국민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 신성한 권리를 대응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적 의사를 전적으로 묵살한 4.13 폭거는 어쩌고 저쩌고. 자, 4.13 폭거가 보이죠? 4.13 호헌 조치가 되겠죠. 전두환 때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됐지? 그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던 87년 6월 민주항쟁의 이야기야.
자 보자. 1번에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약속하였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제. 그지? 그래서 전두환이가 노태우로 하여금 6.29 선언을 발표하게 했잖아. 그래서 6.29 선언의 내용은 정권의 평화적인 교체,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약속 들어갔죠. 되겠지? 그래서 6.29 선언의 결과 9차 개헌이잖아. 그죠? 라고 9차 개헌으로 직선제로 바뀌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노태우였고 그것부터가 이제 6공화국이다 그랬습니다. 됐죠? 두 번째,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86년 역시 전두환 때입니다. 86년 전두환 정부 때 나온 거 아니가? 그지? 당시 서울대생에 있던 권인숙이라는 여학생, 의료학과 학생이었을 텐데, 그지? 그 여학생이 여러분들아 공장에 위장 취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인데도 이 학력을 중졸로 바꿔가지고 위장 취업했다가 잡힌 거야. 그래서 부천경찰서에서 이제 고문을 이제 취조를 받던 중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고문을 당했죠. 그지? 요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 권인숙 학생이 그때 막 변호사까지 총대동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고문이다. 뭐 성적으로 뭔가에 뭘 했다 그러면은 혼자 끙끙 앓고 말았거든. 그지? 그런데 이 학생은 과감하게 지 얼굴 다 내놨지. 그지? 내가 그런 성적 고문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언론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국가로부터 2천만 원인가 배상금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2천만 원이 좀 큰 돈이었다. 그죠? 그랬던 게 바로 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86년이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플러스 알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이 터졌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입니다. 됐죠? 요거는 여러분 다 74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74년에 만들어졌죠. 74년에 여러분 다 민청학년이라 그러죠. 그지? 전국 민주청년학생연합이 있습니다. 그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원주 지역의 천주교 주교였던 분이죠. 그지? 그분이 잡혀 들어갔죠. 지학순 주교요. 그지? 그 지학순 주교가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하고 연루가 되어서 잡혀 들어간 거야.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아 우리 천주교 사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직인 거야. 되겠지? 민청학년 사건의 결과 만들어진 게 천주교 사제정의단입니다. 74년입니다. 유신 시절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강산 댐 사건으로 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라는 거죠. 금강산 댐 사건으로 위기를 조성하더라 라는 건데 83년에 여러분들은 잘 알란가 모르겠다만은 83년에 북한이 금강산 댐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북한의 임남댐이라 그럽니다. 그지? 임남댐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 말미에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야.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도 터지고 정신없거든. 그러니까 뭔가 국민의 시선을 또 다른 데로 돌려야 되겠다는 거지. 그죠? 너그 나라에 있던 정권의 위기를 느끼면은 기존의 많은 정권들이 뭐 했노? 항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분들아 카드로 항상 뭘 꺼냈다? 북한 카드를 매번 꺼냈습니다. 그지? 안보 위기다라는 걸 맨날 꺼냈거든. 그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카드를 꺼내던 거야. 그래서 북한이 금강산 댐을 만들어 가지고 수공을 펼치려고 한다. 그래서 물을 모아 한꺼번에 팡 터져가지고 와르르 해가지고 쏟아내면은 전부 다 63 빌딩 절반이 잠긴다 했었고 막 그랬었어. 그죠? 그래서 이게 막기 위한 우리 댐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 일명 그때 가칭 평화의 댐이라 그랬다. 그지?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자라고 해서 막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었어. 그지? 그때 나도 돈 냈다. 그죠?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걷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평화의 댐 성검해가지고 텔레비에도 나와가지고 줄 쫙 서가지고 막 넣고 북한을 우리가 막았으면 좋겠어요. 개사코 막 그죠? 어우 고마워 학생 개사코 막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랬어. 그죠? 이런 돈으로 만들었죠. 그게 평화의 댐이었어. 됐죠? 그지? 그러면 금강산 댐 사건으로 위기를 조성, 평화의 댐을 만들었던 거 87년입니다. 답은 3번이야. 역시 구석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것들을 하나씩 끌고 왔습니다. 이제 이거 다 기출된 내용들이니까 한 번씩은 봐두셔야 될 거야. 됐나? 그죠? 보자. 저는 문제 만들 때 여러분들아, 여러분 틀리고자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자수한다.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든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번에 문제들은 어렵게 보이겠지만 내가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되겠죠? 그지?
이제 중간쯤 되면은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초반, 후반은 주로 기출 위주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그걸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기출된 거를 문제를 조금 바꿔가지고 만듭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아 조금은 적중률이 더 높아집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십시오. 라는 의도야. 다음 문제 11번 쉬었다 하겠습니다.